지금 김민석 후보 측이 비상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당원 표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 고작 1.45% 차이밖에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직을 동원했다는 분석도 있던데 이 정도면 사실상 참패 예고라는 분석도 쏟아집니다. 어떤 상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 2라운드 이제 20만 표 까졌고 30% 까졌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하세요. 조직 동원이라는 게 뭐죠? 현직 당협위원장 또는 현직 국회의원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시의원, 구의원들에게 사실상 압박을 하면서 이번에는 누구 찍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직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현수막을 걸고 시의원, 구의원 줄 세우기를 하고 지금 니들 이번에 이게 다야? 나 하나 궁금해서 그래. 이 조직 동원 이게 다 한 거야?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이고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당원들은 아직 풀파워를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아직 풀파워를 쓰지 않고 우리의 힘이 어디까지인지를 몰라요. 근데 지금 1라운드, 2라운드는 조직이 가장 가용되기 좋은 지역의 선거였어요. 앞으로 남은 호남, 물론 전남은 조직 동원이 가능하겠죠. 전남은 도농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광주나 이쪽은요, 자발적인 깨어있는 시민들의 어떤 권리당원표가 더 많이 남았고, 특히 서울, 경기는요, 이쪽은 조직을 동원하려고 그래도 제대로 동원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아직 민주당의 가장 큰 개파는 당원입니다. 우리 당원들은 아직 풀파워를 쓰지 않았어요. 요거 한번 보십시오. 서울 경기 합치면 여러분들 거의 유권자가 61만 명 되죠. 이쪽이 거의 51만 명. 제가 아까 55만이라는데 거의 60만 가까이 되죠. 61대 51이에요. 한 110만 표가 남았어요. 하나하나 지금부터 좀 자세히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쟤네들이 지금 조직 동원을 하고 지금 지방에다가 어떤 짓을 했냐? 오늘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죠. 이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많이 알려주세요. 마치 김민석이가요, 당대표가 된 양 당직 배분을 하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벌써 어디 지역에 뭐를 하고 어디 지역에 뭐를 해주고 기가 막힙니다. 아직 서울, 경기, 호남의 70%에 아직 표가 남아있는데 지가 당대표 된 양, 이거 정청래 대표 이거 글 보세요. 신천지도 황당했는데 참 참담합니다. 당대표가 다 된 것인 양 선거 중에 당직 배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당직 배분하고 있대요. 지금 당직 배분하고 있대요 지금. 아직 호남, 서울, 경기의 70%가 나 이런 오만한 후보 처음 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여러분들 이 정도 대놓고 청와대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김민석을 지지하고 청와대 출신들이 노골적으로 전부 김민석 뒤에 줄 서 있고 민주당의 90%에 가까운 의원들이 김민석에게 줄 서 있고 이거는 애시당초 여러분들 게임이 되지 않는 선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이거 게임 되는 선거입니까? 안 되죠. 생각해봐요. 대통령 대놓고 김민석, 그 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지자체장들 대놓고 지금 김민석 하기라고 현수막부터. 이건 원래 애시당초 게임이 안 되는 선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는 정말 이 당원들이 나서지 않았으면 이 정도까지 이기고 지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선거가 정말 아닙니다. 이건 이 정도의 관권 선거가 이루어지면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 출마 자체를 못하는데 정청래니까 출마한 거예요. 그래도 진짜 우리 당원 여러분들 이 결과가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관권 선거에 맞서서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나와주시고 나의 일 모든 거 제쳐주고 나와서 정청래 응원해주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진짜 여러분들이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관권 선거를 당원들이 막아주고 있는 것이고, 이거 과장하거나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루를 돌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 다 느끼시죠. 여러분들 현장 가면 느끼시죠. 쟤네들 가고 난 자리에는 김민석 편말과 팀 이재명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왜? 시켜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 자기 거 아니니까 다 가져가죠. 우리 어떠죠? 바람개비 하나라도 아까워서 여러분들 비닐에다가 넣고 갑니다. 그게 민심인 거예요. 조직 선거와 당원들이 나선 선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제가 선거판 많이 다녀봤죠. 그 사람들이 떠난 흔적을 보면요, 걔네들은 동원됐던 애들은 어차피 오늘만 나오면 되니까 나눠줬던 김민석 플랜카드 이런 거 그냥 다 버리고 가요, 구석에. 저는 어제 우리 늘 다니면서 시민들 보면요, 알정찍 하나라도 챙기고 노란 바람개비 하나라도 주워 담고. 그게 뭐예요? 내가 만들어 온 거거든. 우리가 만든 거고 우리 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지네들은 당비를 쓰든 공금을 쓰든 뭐를 쓰는지 모르겠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내 돈 내면서 만든 거라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원에서 지고 어떤 대구에서 이기고 경북에서 근소한 차이로 졌죠. 실망하신 분들도 많죠. 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 추미애 후보가 당대표, 그 다음에 이해찬 대표 이런 선거 본 적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대통령이 나서고 친문이 나서서 특정 후보를 저렇게 지지하고 이런 선거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 봤어요. 제가 이거는 국힘당에서도 못 본 생각이에요.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민주당이 국힘당보다 더 잔인해요. 제가 여러분들 여태까지 민주당을 지지했던 이유는요, 적어도 국힘당을 제가 생각할 때 제 머릿속에 정치 세력 국힘당은 어떤 놈들이냐면요, 뻔뻔해요. 뻔뻔하고 모질라요. 그래서 항상 지네끼리 권력 싸움하고 그래요. 저는 국힘당 하면 뻔뻔함이에요. 근데 이번에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세력들, 김민석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보면서 제가 저는 많이 심히 걱정돼요. 뭐냐? 뻔뻔하고 못됐어요. 아니에요. 뻔뻔하고 잔인하고 못됐어요. 뻔뻔함은 이거는 나는 국힘당 선거, 지금 민주당과 국힘당이 같이 전당대회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악하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뻔뻔하고 못됐어요. 잔인하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뻔뻔함과 사악함이 합쳐져서 이번 전당대회를 치다 보니까, 야, 내가 알던 민주당의 정견 발표가 맞나? 내가 알던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한 번도 내가 이런 적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면 서울, 경기, 호남은 지금같이 조직적으로 시의원, 구의원, 어떤 도의원 줄 세우기 그런 선거가 여러분들 불가능하냐? 사이즈가 작으면 조직 선거가 가능해요. 그렇죠? 제 말 이해 가시죠? 사이즈가 작으면 조직 선거가 가능해요. 근데 서울, 경기는 여러분들 보셔도 사이즈가 워낙 크죠. 워낙 사이즈가 크고 60만 표를 갖고 있는 서울, 경기에서 조직을 동원할 수는 없어요. 해봐야 지네끼리 몇백 명 몰려다니겠죠. 호남도 사이즈는 엄청 큰데 지네가 나름 조직적으로 움직이긴 하겠죠. 호남은.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렇게 관건 선거 온 국회의원이 다 덤비고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너네?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조직이 먹히는 지방 1라운드 2라운드에서 그렇게 모든 조직을 동원하고 모든 국회의원을 동원했는데 고작 3,000표였어? 그러면 조직 선거가 더 불가능한 사이즈가 큰 호남과 서울, 경기가 남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마 쟤네들은 지금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상황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소리 하나만 해드릴게요.
서울 경기는요 정청래에겐 블루오션이에요. 그냥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밥갈이하고 호남도 우리가 어떻게 밥갈이하냐가 우리가 지금 널려있는 표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호남, 서울, 경기 밥갈이만 하면 제가 얘기했죠.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풀파워를 발휘할 때입니다. 우리는 아직 힘을 반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힘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에 내가 가입시킨 권리당원, 이재명을 위해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가입시킨 권리당원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총선 때 총선 이기기 위해서 민주당에 가입시킨 서울 경기의 권리당원 분명히 있어요. 이제는 풀파워를 발휘할 때입니다. 당원들은 지금 발이 동동동동 구르고 마음이 답답했어요. 왜? 서울 경기에만 넘어와라. 호남에만 넘어와라. 응? 서울 경기에 넘어오고 서울 호남에만 넘어오면 왜? 내가 거기 표를 갖고 있으니까. 팀 사람들이 정청래를 지지하고 있다.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확실해진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송영길을 독대했을 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죠. 나는 정청래가 싫다. 송영길의 출마도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투영됐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2대1로 정청래를 상대해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이 정도 추론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까? 이런 물음만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추론은요, 이견이 있기 어렵다고 봐요. 당대표는요, 선거 기간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선거가 없을 때는요, 원내대표의 권한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는 건 뭐죠? 대통령의 관심이 다음 총선에 있다는 뜻으로 풀이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공천권, 이 지점이 진짜 위험한 지점이에요. 뉴스공장이나 매불쇼나 이런 데에서 여기까지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되고서도 민주당의 공천권에 개입하고 싶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 말고 다르게 해석하는 게 가능합니까? 다르게 해석이 거의 안 되죠.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나오는 이유는 다음 총선의 공천권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것 말고는 다른 해석이 가능할까요? 정청래는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김민석은 내 말을 잘 듣는다. 그래서 김민석이 당대표가 돼야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공천할 수 있다. 일종의 수렴청정을 하고 싶은 것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의심은 구조적 다수, 정계 개편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송영길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홍준표 만난 이야기. 한동훈 분당할 거다. 이준석과 합당해야 된다. 교섭단체 열석으로 제안을 완화할 것이다.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합당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대목은요, 정계 개편의 목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심각한 내용으로 들리죠. 송영길이 미국에서 이준석 만나고 조경태를 만났어요. 이 바닥에 우연은 없거든요. 송영길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계 개편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구나라는 대목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보는 듯해서 너무 무서운 거죠. 유시민 작가가 말한 필연적 실패가 바로 여기에요. 이 지점입니다. 억지로 정계 개편을 하려는 시도. 이건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윤어게인 세력을 배제한 보수와 손을 잡는다. 송영길이 이걸 오늘 이야기한 거라고 봐요. 한동훈 복당 안 될 거고 친한계들이 탈당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개혁신당하고 손 잡으면 10석 이상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 어게인 세력을 배제한 보수와 손을 잡는다. 그렇게 구조적 다수를 만든다. 송영길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 계획에 동의한 것 아닐까요? 이런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민주당 내에. 근데 이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요. 대연정을 제안하고요. 30% 지지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5.7%까지 추락한 적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코어 지지층이 완전히 등을 돌린 제안이 대연정이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던 이낙연 지지율이 박살난 계기가 뭐죠? 이명박 박근혜 사면시켜주자. 통합하자. 그 메시지를 던지자마자 이낙연의 지지율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렇게 명분 없는 보수 끌어안기는요.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졌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이 한동훈, 이준석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세력 아닌 애들과 손잡으려 시도하는 순간 지지율은 폭락할 겁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필연적 실패라는 말을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공천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정청래가 국민의힘 것들과 손잡는 걸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친청계라는 굴레를 씌워서 개혁적인 의원들 공천 학살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죠. 반명몰이가 기승을 부릴 겁니다. 공산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민주당에서 이뤄질 거예요. 너 반명이지. 넌 공천 못 줘. 너 반명이구나. 넌 공천 아웃. 컷오프.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동분자로 낙인 찍는 공산당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민주당에서 일어날 게 자명하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석이 안 되거든요. 제가 추론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은 이렇습니다. 조국 혁신당을 더 왼쪽으로 몰아넣어요. 윤 어게인 국힘을 더 오른쪽으로 몰아넣습니다. 중도 개혁, 중도 보수. 우리가 먹으면 구조적 다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게 변형된 내각제 아니냐. 국회의 권한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실질적인 내치는 국무총리가 하는데 그 국무총리는 국회가 결정하도록 한다. 그러면 여기에 눈이 돌아간 의원들을 대거 포섭할 수 있죠. 그리고 개헌 가능한 20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개헌을 통해서 연임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한쪽으로는 공소취소 작업을 병행할 거다. 제가 분석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은 이겁니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지 못했을 때 민주당에서 일어난 일들 저만의 추론이에요.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제가 추론한 게 대체적으로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저는 앞으로 민주당만 쳐다볼 거다. 민주당이 위험해질 거다. 국민의힘 쳐다보지 않을 거다. 그렇게 되고 있죠. 그때 제 말에 동의하지 못했던 분들, 제 방송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그때 시사건건이 민주당만 쳐다봐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이거였구나. 느끼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들, 차마 유시민 작가가 언급할 수 없었던 걸 제가 대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매블쇼에서, 다스베이더에서, 이분뉴스에서 이런저런 얘기했을 때 그 전에 제가 다 한 얘기들이에요.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틀린 적이 지금 거의 없어요. 윤석열 때부터 지금까지 틀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이 확실해졌을 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폭군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B급은 A급을 곁에 두지 않는다. 근데 그 리더가 B급도 아니고 C급, D급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곁에 A급이 보입니까? A급 보여요? 한 명도 안 보입니다. 김현종 쓸 줄 알았는데 김현종도 안 쓰죠. 최강욱 쓸 줄 알았는데 최강욱도 안 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A급 인물들은 전부 다 선출직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단 한 명도 A급 인물들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더 간절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민주당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뀔 거예요. 김영삼의 3당 합당에 버금가는 그런 일이 자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요, 엄청나게 후퇴하게 될 거예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지 못하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높은 일들이라는 겁니다.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었죠.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마무시하게 후퇴했고요. 제 고향인 부산, 부울경이 보수화됐어요. 부산은 야도라고 불렀습니다. 야구의 도시, 야권의 도시, 민주화의 도시요. 그런데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한 이후에 자기들이 보수래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든 겁니다. 김영삼의 3당 합당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당대표를 앞세워서 개혁적인 사람들 공천 학살을 하고 뉴 이재명 세력들 공천을 쫙 해버리고 구조적 다수를 위해서 국민의힘과 손잡는 순간 또 김영삼의 3당 합당에 버금가는 비극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당무 개입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이죠. 민주당 대통령한테 이렇게 호의적인 언론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처음 봅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불만이 있었어요. 권력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 답답하다. 원칙주의자.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은 권력을 쓸 줄 안다. 더 시원하게 개혁할 것이다. 기득권을 쳐 부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개혁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억강부약 대동세상이라면서요.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 억강부약이 보입니까? 대동세상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문재인 답답해서 속 시원한 이재명 뽑았더니 하라는 개혁은 안 하고 권력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그 배신감이 너무 큰 거죠. 우리가 속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지지율이 계속 빠지는 겁니다. 호남 반도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생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2030년 넘어야 공장 가동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카드를 급하게 꺼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결과물을 뽑아냈던 사람이 행정가 이재명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할 수 없는 걸 뻥카 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뻥카도 칩니다. 바뀌었죠. 달라진 게 맞아요. 송영길이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를 싫어한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 직접 만난 사람 아니냐. 대통령이 쉬라고 할 때 좀 쉬지. 왜 또 나오느냐. 이건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이었으면 물어뜯어서 탄핵 이야기를 할 감입니다. 그리고 조중동이 난리를 쳐야 될 그럴 말을 송영길이 한 거예요. 근데 조용하죠. 조용해요.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위치라는 겁니다. 이미 기득권과 너무나 따뜻한 한 편을 먹었다. 구조적 다수의 달달함을 대통령은 느끼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